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여성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실 만한 어쩌면 가슴속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속 끓이는 아내분들의 고통스러운 사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도착한 한 아내분의 절절한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스님, 저는 올해 68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70살이에요. 제가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스님께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을 때는 물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크게 부딪힐 일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 전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길어지면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제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러다 정말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모처럼 날씨도 더없이 맑고 상쾌했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도 떨고 맛있는 도시락도 함께 먹고 오니 제 마음이 마치 봄날처럼 환해지면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산에 갔다 왔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정말 행복하더라. 여보도 다음에 우리랑 같이 갈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즐거웠던 하루를 공유하며 살갑게 말했더니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늙은 여자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팔자 좋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다리라도 부러지면 누가 간호한다고? 얼른 집에 와서 밥이나 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뭐 남의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러 간 것도 아니고 내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맑은 공기 마시며 산에 좀 갔다 온 건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면박을 넘어선 모욕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평소 즐겨보는 주말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막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연에 깊이 몰입해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제 손에 있던 리모컨을 뺏어서는 턱하고 맘대로 뉴스 채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여보, 나 지금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었잖아. 왜 마음대로 돌려? 하고 말했더니 그 양반이 도리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슨 늙은 여자가 드라마 같은 허황된 거나 보고 있어? 그런 시간에 차라리 뉴스나 봐서 세상 돌아가는 거나 제대로 알아야지. 아주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데 정말이지 제 손에 잡히는 걸로 남편의 그 얄미운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일이 정말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다 맞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잔소리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제가 숨쉬는 것조차도 남편은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의 가사도우미인가요? 아니면 말 못하는 하인인가요? 저는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당장 집 나간다고 한들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이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만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식들 볼 낯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죽지 못해 살다가 먼저 죽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정말이지 듣는 내내 제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아내분의 가슴 저린 사연에 어떤 명쾌한 답을 주실까요? 저는 정말이지 많은 60대 여성분들이 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지만
남편의 은퇴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온갖 감정들이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경우가 정말이지 많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남편의 끊임없는 무시와 비난, 그리고 아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웹 검색 결과를 보니 60대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격 및 사고방식 차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고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연의 남편분은 아내의 지극히 정상적인 취미 활동이나 여가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싸돌아다닌다거나 늙은 여자가 드라마를 본다고 한심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폭력적인 언행입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선 심각한 정신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이 노년기에 표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오직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참고 살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아내분도 오랜 세월 남편의 그런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정말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토록 간절한 사연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스님께서 이런 깊은 고통에 시달리는 아내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답은 무엇일까요? 우선 스님께서는 아내분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먼저 건네실 겁니다. 아이고 보살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으며 또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에게까지 이렇게 간절한 사연을 보내셨겠습니까? 그 마음 제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잘 헤아립니다. 그 깊은 고통 제가 온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로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말씀을 이어가실 겁니다. 보살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희생하며 살아오시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은 늘 뒷전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행복은 늘 가족의 행복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희생하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보살님은 보살님입니다. 남편의 삿대질과 비난 그리고 무례한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어떤 무의미한 말을 하든 그건 오직 그 사람의 편협한 생각이고 그 사람의 왜곡된 감정일 뿐입니다. 보살님의 고귀한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살님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보살님께서는 보살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친구들과 즐겁게 등산도 가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십시오. 남편이 또다시 무례한 말을 하면 아이고 여보. 나는 이게 좋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뭐 그리 신경 쓸 일이 있다고? 하고 가볍게 웃어 넘겨 버리십시오. 그 사람의 근거 없는 잔소리에 더 이상 소중한 보살님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이고 저 늙은 양반은 저렇게 늙어서도 나에게 관심이 많네. 아직도 나를 신경 쓰고 있구만. 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연습하면 됩니다.
남편의 도끼 어린 말이 보살님의 고귀한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단단한 정신적인 방어막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치 투명한 방어막을 치듯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대화는 부부 갈등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남편분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분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슬프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상처를 받는다. 라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슬프고 외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남편이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정을 내며 더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다 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남편의 얼어붙은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마음도 결국엔 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스님께서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를 강력하게 권하실 겁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이 부분이 부부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분과 계속해서 한 공간에만 함께 있으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만의 온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친구들과의 모임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계획하고 참여하며 평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아름다운 악기를 배우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살님께서 삶의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과감하게 참여하십시오. 남편의 시선과 잔소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보살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보살님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보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한 가지는 바로 칭찬과 존중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눈엣 가시 같고 못마땅해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할 만한 거리를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여보, 오늘 아침에 타준 커피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네. 역시 당신이 타준 커피가 최고야. 여보, 오늘 입은 옷이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멋있어 보여. 이런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메마른 부부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보살님께서 먼저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칭찬을 해야 해? 하는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먼저 긍정적인 행동과 언어를 보여줌으로써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은연중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존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살님, 이제는 남편이나 자식들보다 보살님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살님 자신의 행복입니다. 보살님께서 먼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보살님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활짝 피어날 꽃길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60대 아내분들의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스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셨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의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